의미를 또 부연해 달라고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참 오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2000년대부터 이 용화동에 드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해월 선생 유업일을 세우는가. 그때는 군청이 어디 붙은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수님이 그동안에 지금 오도천 군수님께서 매사를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만났던 군수 중에서. 그렇게 군수님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했고 될 듯 하다가 군수님은 힘을 쓰는데 또 주민들이 또 반대를 했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시천 이상국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감격스럽게 유업이가 쓰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1865년부터 1871년 7년간에 걸쳐서 해월 선생님께서 은거하셨던 겁니다. 그럼 왜 해월 선생은 이 무지무지한 산골에 왔으면 모르는가? 제가 여기를 한 20여 년 전에 왔을 때는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완전 비포장도로고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저런 길 가리막도 없었고 정말 굉장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면 160년 전에 해월 선생님이 오실 때는 말도 못하는 시골이었겠죠. 그런데 수은 선생 시절에 수은 선생을 취조하는 취조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월산에서 서화지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즉 세상을 어지럽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유튜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네가 연관이 되지 않느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경주와 여기는 멀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동학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듯이 동학세가 이 일월산에 굉장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월 선생님도 이곳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7년 동안 여기서 다만 수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경상도, 강원도 일대를 다니면서 설법을 폈고 그럼으로써 동학교도들을 구성해서 동학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장악하는 그런 대도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도교 중앙정부와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천도교 중앙정부와 같은 곳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 증거는 뭐냐? 이 빌제라는 사람이 영해에서 난을 주도하는데 영해에서 아무리 사람을 끌어모아야 100명뿐이 끌어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5달 동안에 6사람을 해월 선생을 한테 일로 보냅니다. 저쪽 영해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설득을 해요. 해월 선생이 처음에는 듣질 않습니다. 끝내 듣질 않다가 하도 그러니까 그 영해에 가서 이 필제를 만납니다. 지금 영해가 조그만 면에 속하지만 그 당시에는 영해 부로서 부사가 다스리던 굉장히 큰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 갔는데 이 필제를 만나보니까 더욱더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오다가 각처에 있는 이 동학 지도자들을 만나니까 이 필제가 내걸은 게 뭐냐? 교조 신혼을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수은 선생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신혼하겠다는 겁니다. 대명분이 대단하죠. 그 많은 지도자들이 대명분에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대명분에 해야 된다는 대명분으로 인해서 해월 선생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병풍바위 아래로 600명 가까이가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해월 선생을 움직여야만이, 다시 말해서 영양 윗대치 마을을 움직여야만이 사람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대도서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부를 쳐들어가서 부사 이정을 단칼에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교조신호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관군에 쫓겨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 빌제의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숙제를 안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이 빌제의 난이라 하고 우리 천덕에서는 교조신호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몇 해 전에 여기 와서 강연을 할 때에 그때 희생됐던 수많은 사람들을 헛되이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빌제 영의 의거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동학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도 그러고 의장님도 그러고 다 말씀하셨지만 동학이 봉건사회에서 내놓은 평등사상은 정말 반란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집에 있는 노비도 하느님을 모셨으니까 임금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의 평등을 뛰어넘는 데 동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등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이 동학입니다. 조화의 화자는 말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오늘의 20세기, 21세기는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밥 먹다가 싸움이 나요. 왜 싸움이 납니까? 정치 때문에 싸움 나요. 그런 세상에 지금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그 갈등의 시대에 서로 조화를 해서 어우러져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동학은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하늘이다 하니까 사람만 존귀한 존재냐, 인본사상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사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로서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생명사상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영양 이때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해월 선생의 가르침인 대인 전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물을 어떻게 접하느냐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의 그 깨달음을 펼치신 것이 대인 전물의 설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학의 가르침이 아니라 21세기라는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으로서의 그러한 것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양 이때치는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이것으로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